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역학 15번째 시간입니다. 본차 시에는 동력학에 대한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이에게 스타크래프트를 배웠는데 피곤하긴 한데 재밌더라고. 이 게임을 잘 만들었더군. 게임을 해서 피곤해 보이는군. 게임을 만드는데도 질점의 물리학, 질점의 운동, 좌표계, 속도, 가속도, 질점의 역학, 질점의 운동 방정식, 역학의 이론이 숨어 있다고. 좀 더 설명을 해주게. 아들에게 가서 가르쳐주면 재밌어 하겠는걸? 그러지. 본차 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력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력학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질점과 강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력학이란 무엇인가요? 운동과 관련된 역학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본찰실에서는 정력학에 대해 간단히 학습한 후 동력학의 개요를 알아봅니다. 질점과 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힘과 가속도의 관계, 즉 뉴턴의 제2법칙과 일과 에너지의 원리, 충격량, 운동량 법칙의 개요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실점에 대해서 운동학과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금부터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여러분의 학습 준비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평가를 시작해 볼까요? 로켓을 만들어 지구 궤도상에 위성을 올려놓기 위해선 추진기관, 즉 엔진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추력을 얼마나 크게 설계를 해야 할까요? 또한 인공위성이 특정 고도에서 상당 기간 동안 작동을 하기 위해선 위성의 회전 속도는 얼마를 유지해야 할까요? 위성은 지구의 중력 영향권 하에 있기 때문에 회전 속도를 가지지 않으면 곧 지구상에 추락하게 됩니다. 항공기가 방향을 바꾸려면 방향을 바꾸려는 쪽에 날개를 낮추고 반대쪽 날개는 올려야 합니다. 즉, 롤링을 해줘야 합니다. 선회 반경에 따라 롤링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선회 반경과 항공기 속도와 롤링 각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모든 기계 구조물은 힘을 받아 움직이며 때로 진동합니다. 스프링에 추를 매달아 당겼다 놓으면 추가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과 같이 움직임의 정도는 작지만 거의 모든 움직이는 장치는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움직임의 정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져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까요? 또한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움직이는 장치를 설계해야 할까요?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역학 이론을 적용해야 되나요?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역학 이론은 무엇이죠? 위의 모든 것이 동력학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지금까지 동력학이란 것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은 어린 시절부터 체험적으로 움직임을 체험해왔고 적절히 대처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가 갑자기 급커브를 할 때 몸이 회전 반경에 바깥쪽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느끼며 순간적으로 손잡이를 꽉 잡습니다. 이는 원심력이란 관성력에 대해 저항하기 위한, 즉 동적 평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구심력을 만드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겨울철 도로에 빙판이 생겨서 미끄러워 보행하기 어려우면 흙을 뿌려 놓으면 마찰력을 증가시킵니다. 동력학 모듈을 통해 이처럼 체험으로 느끼고 있는 동력학적 지식을 체계화하고 움직이는 기계 장치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들도 고안한다면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정력학.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에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이 작용한다고 합시다. 만일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과 모멘트의 합이 0인 경우 그 물체는 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힘과 모멘트에 대해서는 앞에 고체역학 모듈에서 공부했습니다. 힘과 모멘트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양인 벡터의 양이므로 평형 상태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두 조건을 만족하면 물체는 평형 상태에 있으며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는 정지하고 있거나 또는 등속 운동만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멘트는 0이므로 모멘트를 따질 때 기준점이 있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력학에서 말하는 평형에 있어서는 어느 기준점에 대해서도 유의식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준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정력학에서 기억할 또 한 가지 사항은 무게중심과 기하학적 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이란 용어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분포된 중력을 한 점에 집중되어 작용하는 중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점을 무게중심이라 합니다. 기하학적 중심은 무게나 힘을 생각하지 않고 형태상의 중심 또는 운동학상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 얇은 디스크판의 일부가 파여 있을 때 C점은 기하학적 중심이고 G점은 무게중심이 됩니다. 동력학 개요. 동력학은 기구학과 운동력학을 포함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력학에서는 가속운동을 다루지 않고 평형 상태를 고려합니다. 등속운동도 운동이지만 이는 정력학의 범주에서 다룹니다. 기구학에서는 속도와 가속도, 거리, 시간의 개념을 다루고 힘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운동력학은 힘까지 고려합니다. 동력학에서는 관심 대상의 물체를 질점과 강체로 구분합니다. 탭을 클릭하여 질점과 강체에 대해서 학습하세요. 동력학 문제를 풀 때는 좌표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렵게 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표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탭을 클릭해서 내용을 학습해 보세요. 동력학 모듈에서 공부하게 될 기본 동력학 문제를 풀 때는 좌표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렵게 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표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탭을 클릭해서 내용을 학습해 보세요. 동력학 모듈에서 공부하게 될 기본 법칙과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탭을 클릭해서 학습해 주세요. 질점의 운동학과 뉴턴의 제2법칙. 운동학에서는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여러 좌표계에 따라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직교 좌표계에 대해서 표현해 봅시다. 어느 특정 시간 t에 물체는 공간 좌표상의 어느 점을 지날 것이고 물체가 지나는 점을 이은 선이 경로입니다. 그림의 곡선이 곧 경로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시간 t에 원점으로부터 물체가 위치하는 점까지 이은 벡터를 위치 벡터는 원바라고 합니다. 시간이 델타 t만큼 경과했을 때의 위치 벡터를 r1바라고 합시다.
위치 벡터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위치 벡터의 차이를 변이 벡터라고 하는데 변이 벡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속도와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또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다른 좌표계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속도와 가속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좌표계로 접선, 법선 좌표계와 극좌표계가 있습니다. 심화학습으로 속도와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유도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실점의 운동학과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제2법칙을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다면 1번의 식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 배운 학습에 대하여 간단한 퀴즈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땡.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땡. 안타깝습니다. 동력학은 속도와 가속도, 일과 에너지, 운동량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동력학의 중심이 되는 원리가 세 가지인 것입니다. 이번 차시에 배운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과 모멘트의 합이 0인 경우 그 물체는 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동력학에서 공부하는 세 가지 법칙 또는 원리는 뉴턴 제2법칙, 일과 에너지의 원리, 충격량, 운동량 법칙입니다. 운동학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뉴턴 제2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기본식들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들은 다음 차시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동력학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 이어서 동력학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질점에 대한 일과 에너지의 원리와 운동량, 충격량 법칙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